올해 1월 달인가 중국에서 네. 농업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쪽은 베테랑 농부가 나오시고 네. 한쪽은 그 농업대학교 학생들이 네. AI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농업 경진대회 네, 근데 대학생이 이겼어요. 3대 1로. 프로 농부를 예. 딸기 장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끝나자마자 네. 그 대학생들이 창업했어요. 그 모델 들고. 딸기로 그러니까 농부도 잠은 자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 인텐시브 케어가 가능한 새로운 방식 자체가 나오고 있는 거죠. 방향성이 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보다 뭔가 혼자 하는 일이 늘고 있다는 거. 혼자 하는 일이. 그러니까 예전엔 같이 했는데 네. 이제는 혼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스튜디오도 네. 지금 계신 분들의 숫자가 일반적인 방송국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자가 다 다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전 같았으면 한 부서가 할 일을 혼자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거든요. 아 맞죠. 그리고 삶에 있어서도 예전 같았으면 큰 가구라는 게 보통 우리나라에는 이제 가구라고 얘기하죠. 그 가구라는 게 보통은 식구들 안에는 패밀리 멤버즈를 기반으로 만들었다면 네네. 이제는 단독 가구라는 것들도 많고 1인 가구라고 하죠. 네. 그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나 혼자 오롯이 나 일상을 책임져야 되는 일도 생기고 있고요. 네. 덕분에 이제 뜨는 거는 뭐 CVS부터 아니면 플랫폼 비즈니스들 CVS는 뭔가요? 이거는 편의점들. 편의점. 예전 같았으면 슈퍼마켓 같은 게 군데군데 있었다면 네, 지금은 네. 여기 스튜디오 근처에도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죠. 왜냐하면 네. 혼자 사신 분들 많으니까 네. 그런 분들을 24시간 동안 도와주는 그런 점포가 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청소를 맡아주시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 맞아요. 그다음에 빨래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세탁소에 부탁드렸는데 네. 뭐 혼자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할 때 닫아 있고 네네. 퇴근해 오면 닫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거리에 걸어놓고 가면 네.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막 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에 사회가 분해되고 있는 부분들은 상수처럼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이 그거를 뒷받침해 줘야 돼요. 네. 혼자 있어도 사람들에게 뭐 터부시 되지 않고 예전에는 왜 혼자 계시지? 혼밥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혼자 밥 먹으면 저분은 사회적 관계가 좀 얕은가 이랬는데 네. 지금은 당연히 누구나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결되고 심지어 1인용 식판으로 나오는 집들이 늘고 있죠. 정식집 같은 거. 네, 옛날에는 네. 기본적으로 4인상 네, 맞아요. 같은 쉐어였는데 네. 이런 것들이 변화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상수 같은 부분이죠. 이 새로운 상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인생 피곤해지겠네요, 진짜. 그게 이제 너무 많이 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혼밥에 대한 데이터를 표현해 드리면 13년도에 저희가 봤을 때 네. 의미 있는 숫자로 혼밥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2018년도가 되니까 혼자 공연바, 카페가 뭐 이런 것들이 39개가 됐고요. 2020년도가 되니까 65개가 되더라고요. 네. 쫙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보면 관공서에 제가 갔었는데 지역에 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실장님은 밥당번이 있대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1과장이 오시고 네. 화요일 날 2과장 오시고 수요일은 3과장이 오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11시 반쯤에 여쭤본대요. 실장님 오늘 점심은 그랬을 때 실장님이 저 약속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풀려나는 거고요. 갑시다. 그러면 간다는 거죠. 근데 실장님은 은퇴할 때까지 식사를 한 번도 혼자 해보신 적이 없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먼 나라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나에게 체감되는 것이 그의 환경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울리는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방향성을 지금도 모르시는 분 많아요. 근데 그분이 알건 말건 세상은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은퇴하신 다음에 네. 식사를 챙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세요. 식당에 혼자 못 들어가세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의 네. 현행화를 하지 못하면 내 삶이 힘들어진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상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진짜 체감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죠. 뭐 경제적으로 힘든 거는 당연한 거고 그냥 내가 사는 삶의 행동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이 새로운 그렇죠. 상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네네. 이 책은 새로운 상수에 대한 이야기들도 전하고 있나요? 이제 주로 변화가 빨라진다는 얘기를 드린 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덜 두려워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힌트를 좀 드렸어요. 네. 우리가 막 롤러코스터 타면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리고 똑같이 뭐 저는 어렸을 때 멀미를 많이 했는데 네. 자율주행을 타면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막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멀리 산을 봐. 그러면 저 멀리를 조망하기 때문에 좀 나을 수 있다니까 시각이 계속 흔들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뭔가 변하지 않고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를 알려드리면 네. 좀 낫겠다 준비하시기에 이건 정해졌다. 이거 상당히 정해져 있다. 네. 그래서 했던 게 첫 번째가 나는 혼자 삽니다. 이거였고요. 혼자. 두 번째는 이제 오래 삽니다. 오래 사는 거. 네,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실제로
한국 굉장히 그 하스 로슬링 박사님의 네. 유엔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네네. 거의 최빈국 어려운 국가에서 가장 상위 국가로 올라갔던 유일한 케이스예요. 아, 우리나라가. 네. 20세기에 가장 발전했던 나라입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있으면 유아 사망률, 기대 수명, GDP 전부 다 엄청 좋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만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던 나이듦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와요. 저희 데이터에 뭐가 나오냐면 50대 후반 이상 되시는 청년분께 호소합니다. 이런 거 나와요. 그게 뭐였냐면 송가인 씨 팬클럽 모임이에요. 그래가지고 50대 후반이면 청년이지. 청년이지. 그러니까 빨리 가입하셔가지고 뭐 하시려는 거냐면 멜론 가입하라는 거예요. 멜론에 가입해서 스밍하라고? 스밍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송가인 씨의 랭킹이 올라가니까. 네. 그 다음에 멜론 가입자가 늘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건 뭐였냐면 이분들이 매우 젊으시구나.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전 같았으면 50대 후반이시면 네. 좋아하시는 어떤 제품이나 문화에 대한 것들도 예전 방식의 나이 드신 분의 패턴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핑크색 옷 입으시고 지방 공연 따라가셔가지고 네. 그다음에 같이 댄스 하시고 온갖 거 다 하시고요. 네. 더 저희가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여유가 있으셔가지고요. 네. 밥차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네. 있으니까. 그 아이돌 조공이라고 그러잖아요. 표현이 좀 거친데 이런 것들이 규모가 다른 걸 보고 클래스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큰 문화적인 혜택이자 산업이다. 그죠. 이분들의 여유가 굉장히 본인의 삶에도 도움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런 연예계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도 네. 다른 형태의 어떤 인풋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아니 이게 제가 그렇겠다라고 생각이 된 게 이번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20년 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쉰이 넘어가신 분들이 20년 전에 30대 중반에 네. 한창 그 메피스토와 디아블로를 잡던 분들이 지금은 쉰이 돼 있다는 거죠. 장기나 윷놀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상 스타크래프트.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예. 99년인가 98년에 나온 게임이라면서요. 아직도 50대들 모이면 해요. 그거를. 이 50대의 네. 느낌이 오래 산다라는 것에 이게 의미를 알겠어요. 이 의미가 확실히 달라졌네요. 현행화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그런 주제인데 네. 삶의 변화에 현행화. 맞추어서 나의 문화적 활동, 소비에 대한 부분까지도 네. 계속 이 시대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네. 한국에 지금 1,500개 이상의 매장에 2조 매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대단하다 진짜 네. 훌륭한 브랜드다 그랬는데요. 네. 뭐가 나왔냐면 시니어들도 스타벅스를 좋아하세요. 저희 데이터상에서 네. 브랜드의 선호에 대한 부분들, 언급에 네. 대한 부분들에 시니어도 1등이 스타벅스예요. 그리고 양쪽 시니어보다 젊으신 분들 사이에 네. 비교했을 때 어떤 브랜드의 정합도라는 게 60%가 네. 넘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아버님은 을지로의 쌍화차에 계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요즘은 아버님 생신에도 스타벅스 기프티콘 싸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성장 속도가 시대의 변화를 이제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GDP 성장이 지금 이게 고착화되다 보니까 성장이 그 안에서의 동료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엄청 넓어진 거고. 그 미디엄의 네. 접근성, 그다음에 그만큼의 스마트함을 충분히 내가 내 안에 내재화 시킬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지혜가 커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얘기 하시거든요. 인터넷 그러는데 네. 20대 때 인터넷을 접하셨던 분들이 지금 50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30대에 접하신 분도 충분히 쓰실 수 있죠. 네. 그렇게 따지면 인터넷에 접근이 불가능한 분의 숫자가 매우 적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누가 그 얘기 하셨네 옛날에 뭐 네티즌 그래서 네티즌이면 전 국민인데 그치. 그 단어가 이제는 네. 어떤 특정층을 의미하는 아니에요. 단어가 아니죠. 전체예요. 우리나라가 특히 접근성도 크고 네. 그다음에 교육에 열의도 많기 때문에 네. 충분히 새로운 좋은 걸 쓰실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눌 게 아니라 네. 사회가 전부 다 젊어지고 있다. 또 젊어진다는 게 육체적, 정신적, 네. 문화적 모든 것들이 젊어지고 있으니까 그만큼의 어떤 사람들의 소비의 여력이나 네.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가 충분히 가능해진다는 게 두 번째 얘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네. 제일 슬픈 얘기인데 네. 책에는 좀 강하게 썼죠. 당신 없이도 잘 산다. 직장인이 하는 가장 큰 그런 오해가 뭐냐면 네.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 휴가를 언제 써야 되지? 내가 빠지면은 이게 회사가 안 돌아가는데. 임원들 중에서 휴가를 안 가신 분이 계세요. 네. 이유는 내가 없어도 굴러갈까봐. 내가 없는데 회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굴러가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어느 기업은 제가 들은 얘기인데 네. 한 달씩 휴가를 보내는 기업이 있어요. 무조건 임원들을. 이유가 당신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휴가가 무서운 거네요, 아주. 근데 이제 이미 네. 현대의 산업사회가 만들어지면서 네. 이런 뭐 컨베이어 벨트부터 뭐 테일러리즘에 우리는 대체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 네. 뭐 AI, 로보틱스 같은 형태의 자동화가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상당히 매우.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소외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하는 일이 나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죠. 그 나만 할 수 있을까의 대체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온 거죠. 경쟁 상대가.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게요. 네. 나의 특성이나 장점이 근면함이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무력화되는 거예요. 네. 이유가 로봇 R 대리는 잠을 안 자거든요. 그렇죠. 밥도 안 먹습니다. 예. 3교대를 혼자 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근면이라는 부분들을 이해할수록 오히려 경쟁력이 뒤처지는 거예요. 근면 성실이라는 것이 근면하다. 내가 계속 엉덩이를 붙이고 같은 업무를 계속 해낼 수 있는 인내력이 있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농업적 근면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어렵고요. 네. 성실함은 다르죠. 성실함은 국리를 많이 한 거니까 네네네네. 국리를 한 근면은 성실이죠. 네네네. 근데 그냥 근면함에 대해서라면 그래서 김대리는 참 근면의 착실해가 위험한 얘기예요. 네. 그는 매우 크리에이티브해가 맞는 것이지 그렇지가 않고 묵묵히 엉덩이를 떼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내가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국리에 대한 거는 어떤 지표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더 네. 결과가 크죠. 우리가 이번에 엄청난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봤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는 크리에이티브의 총합이거든요. 네. 저희가 되게 흥미롭게 보는 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피드백에 네. 음악 감독 누구셔? 그냥 미술은 어느 분이 하신 거야? 네네. 뭐 애셔가 보이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만큼의 그 준비하셨던 여러 프로페셔널한 분들의 국리의 총합을 우리는 분해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단계별의 훌륭한 크리에이티브를 더 많이 준비해 주셔야 감동이 커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정말 그가 훌륭한 분이어야 되는 거죠. 와, 이제 그냥 양으로 때우는 거는 좀 곤란해지는 상태가 된 거네요. 이제. 올해 1월 달인가 중국에서 네. 농업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쪽은 베테랑 농부가 나오시고 네. 한쪽은 그 농업대학교 학생들이 네. AI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농업 경진대회. 네, 근데 대학생이 이겼어요. 3대1로. 프로 농부를. 예. 딸기 장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끝나자마자 네. 그 대학생들이 창업했어요. 그 모델 들고. 딸기로. 그러니까 농부도 잠은 자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 인텐시브 케어가 가능한 새로운 방식 자체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농부는 이제 뭐 작물은 농부의 발소리 듣고 자란다고. 네네네. 근데 농부도 잠은 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농부가 계속 발소리 낼 수는 없지. 그렇죠. 야, 이거 진짜 혼자 살고 오래 사는데 근면함만으로 승부가 안 나는 시대.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장 많은 그런 실험은 어떤 거였냐면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비대면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그거를 선택적 대면이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선택적 대면. 네, 난 컨택이 아니라 셀렉티브 컨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뭐 회식할까 그랬더니 코로나인데요. 안 되죠. 그죠. 근데 직원분들끼리는 모여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데. 그렇죠. 엄청난 핑계거리. 그렇죠. 시대적 핑계거리가 생겼구나. 코로나가 방어막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방어막을 뚫고 나오는 건 우리끼리의 평등함, 그다음에 그 친교라는 부분들은 자신의 의지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네. 수직적 위기로 되어 있는 그런 회식은 안 할지라도 홈파티는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뭐 렌털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오셔가지고 갈아주지 마시고요. 택배로 주세요.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만나기 좀 불편했던 분들을 안 만날 수 있는 대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봤던 제일 드라마틱한 건 뭐였냐면 작년에
3월 달인가 그때쯤에 어느 건물에 갔었는데 네. 건물에 온도 재주시던 분들이 세 분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교대도 했어요. 어느 그 지역은 네네. 어느 스팟은 그래가지고 월 1,000만 원을 그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한테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2개월 후에 그게 LCD 모니터 달려있는 300만 원짜리 기계로 바뀌었고요. 지금 쿠팡에 온도계 넣으시면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월 1,000 쓰던 게 지금 항구적으로 5만 원으로 바뀌는데 네네. 1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예전 같았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 배달을 시켰어요. 근데 누가 어느 뭐 잘 사는 동네예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그 동네 한 동은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라고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는 진짜 욕을 먹었을 거예요. 옛날 같은 때였으면. 인정 없다고 했겠죠. 네, 거기는 인정도 없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외부 사람 만나기 싫어서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라고 한다. 엘리베이터에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가 붙어 있다. 엄청 뉴스가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전혀 예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술이 돕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딜리버리 하는 과정에서의 네. 전부 다 동선도 남고 또 요즘은 인증하셔서 보내주기 시작하시고 맞아요. 이러니까 셀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게 막 네. 스타벅스에 핸드폰, 컴퓨터 다 놓고 다니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이 은행의 ATM 기계에서 네. 아무것도 안 가져가시고 네. 이런 얘기가 난단 말이죠. 네. 근데 사방에 그러니까. CCTV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그런 형태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혼자 살면은 이런 거 되게 더 필요하거든요. 혼자 사니까 내가 혼자 스타벅스에 있을 때 만약에 다 뭐 그런 기술이 받침이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빽빽하게 기술적인 지원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환경이 굉장히 구축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네. 그 부분이 우리의 자유를 높이는 방향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네. 거꾸로 개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라면 굉장히 네. 높은 수준의 논의가 치열하게 있어서 네. 시민사회가 이런 부분들의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특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정상화 내지는 필요한 부분들의 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논의가 또 앞으로 있겠네요.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 우리나라 네. 분들이 굉장히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 논의를 치열하게 하실 거예요. 네. 저 그 인생 문답인가? 그 옛날에 찍으신 영상 있잖아요. CBS였죠. 네,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 그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우연 같은 일이었던 게 네. CBS의 세밭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독립 채널로 나왔지만 네. 그때만 하더라도 방송의 한 꼭지였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이제 가서 출연을 해가지고 짧게 강연을 드렸는데 네. PD님께서 본인과 관련된 PD님께서 맡은 프로가 있는데 네. 좀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인생 문답 같은 거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여쭤보실 거라고. 그래서 심지어 제가 네. 강연을 하러 이렇게 롤링히스라는 그런 호텔에 갔었어요. 화성에. 네, 네. 근데 거기 강연 끝나자마자 오셔가지고 네. 거기서 그냥 원테이크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도 몰랐고요. 그냥 네. 앉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두 질문에 답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뭐 그런 내용이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는 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드린 거였는데 네. 그걸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되게 좀 놀랐어요. 예. 저도 그 영상을 보고 부사장님의 진짜 그 인터뷰를 처음 그게 보게 된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저희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돼서 진짜 너무 영광이었어요. 제가 감사하죠. 아니에요. 저 진짜. 저는 정말 특히 세대 중에서 지금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시거나 네. 그다음에 사회생활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단계를 밟아가신 분들이 네.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되게 놀랍고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아무래도 그분들보다 경험이 좀 많잖아요. 훨씬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이라는 게 때로는 소중할 수도 있는데 사회 변화가 빨라졌기 때문에 네. 때로는 오히려 선입견이 되거나 오래된 관행으로 치부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생각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시는 게 아직 제가 약간의 경험을 현행화시켜서 드릴 게 있다는 걸로 인식되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 그때 부사장님 봤는데 눈빛이 뭔가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천재 눈빛? 전혀 아니에요. 제가 그때 인생의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도 많지만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좀 지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것들을 찾고 있는 와중인데 네. 마침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주시니까 뭐 짧게 길게 생각해 본 다음에 나름의 제 생각을 전달해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네. 재밌는 건 그 이후에 네. 뭐 전혀 엉뚱한 곳에서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백화점 지하 푸드코트에서 네. 혼자 이렇게 막 뭘 먹고 있는데 옆에 네. 계신 분이 저 봤어요. 그래서 무슨 간첩 접선하는 것처럼 모르려고 했더니 말씀하신 바로 그 동영상 고양이 네. 그거 이렇게 네. 하셔가지고 근데 대부분 젊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좀 다른 관점을 드렸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는 자체가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도 어려운데 네. 좋아하는 일 그러면 진짜 일을 어려워요. 좋아해야 예. 되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부사장님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제 직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이렇게 네. 뭔가 탐색하고 패턴을 찾는 일은 이미 존재하던 직업인 데이터 마이너라는 직업이에요. 네. 근데 데이터 마이너가 하는 일이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중에서 대상을 사람들이 남긴 마음의 흔적이라고 정의하고 네. 그건 저는 나름대로 마이닝 마인즈라고 슬로건을 만들고 그다음에 스스로는 마인드 마이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네. 그 일은 없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을 만든 케이스입니다. 마인드 마이너. 네, 마음을 캐는 광부죠.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책이 그냥 하지 말라. 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그냥 하지 말라라고 써 있어서 그냥 하지 마. 이거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내용인 줄 알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지 마라. 다르게 해라. 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생각을 좀 깊게 먼저 한 다음에 하면 결과나 성취가 더 커질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건데요. 네. 당연히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죠. 그래야지만 더 흥미를 가지실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마주도 있어요. 제가 Just Do It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네. 굉장히 좋아해요. 네네. 그리고 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펼쳐왔던 방법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네. 저희가 데이터를 볼수록 너무 훌륭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종의 그런 부분들의 오마주를 좀 어그로 비슷하게 잡아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중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요즘에 뭐 저스트 두잇이나 린 스타트업이나 네네. 뭐 이렇게 작게 시도하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두는 시대로 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리 작게 해도 이걸 제가 이렇게 부사장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낚시를 하는데 물이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변기통에다가 낚시를 하면서 이것도 시도 중에 하나야. 그럼 거기는 물고기가 안 살 거잖아요. 변기통도 물이 있고 낚시대가 낚시지만 그래서 뭔가 아예 생각이 없이 그냥 막 시도해서 낭비가 많아지는 그거를 좀 경계하는 말이 아닌가. 그러니까 네. 처음에 주창하셨던 분들은 실행을 지금까지 좀 적게 해왔던 우리 문화에 대해서 네. 조금 더 다른 관점을 주려고 했을 거라 생각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의 처음에 의도가 곱게 될 수 있잖아요. 처음엔 좀 해봐 제발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이거였는데 그러면 열심히 해볼까에 대한 부분이 일단 해봐로 인식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일단 할지라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그 부분이 간과될까봐 좀 더 강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해봐라고 하는 건데 이거 없애고 이것만 해라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트렌드를 계측하고 분석하고 네. 이해하는 일을 오랫동안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트렌드를 계속해서 저희가 배우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왠지 네. 내가 목이 마른데 탄산음료 중에 설탕 들어있는 걸 많이 먹으면 네.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위안을 얻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갈증이 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게 새로운 것들을 계속 인풋을 넣는 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근원적인 형태의 질문 답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불안하면 따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요즘 유행하는 게 뭐야? 그러면 예전 같아서 뭐 불타는 조개구이부터 네. 스탁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뭐냐면 글쎄 본질적으로 그걸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경쟁이 무한대일 때
그만큼의 경쟁력을 내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 없이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코어에 대한 부분들을 쌓고 가야 된다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라 볼 수 있어요. 이번에 그냥 하지 말라는 책은 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어떤 건가요? 착점은 그거였어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오래 봤죠. 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변화의 속도를 좀 잴 수 있거든요. 변화의 속도. 근데 요번에 팬데믹이 온 다음에 네. 그게 굉장히 빨라졌어요. 변화의 속도가요? 그렇죠. 진폭도 커지고 네. 변화의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든 생각은 뭐였냐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인류가 적응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네. 그 노력이 클수록 변화의 역동성이 커지고 거꾸로 수용성도 커지는구나. 네. 그럼 변화가 빨라졌겠네? 빨라지겠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뭐냐면 되게 힘들겠다.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타면 네. 어지럽고 현기증 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내가 원치 않아도 탄 거예요. 이거를. 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도 고민해보고 거꾸로 다른 분들도 네.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부분들이 좀 상수화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방향으로 이것이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네. 조금은 위안도 얻고 그다음에 좀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오랜만에 책을 쓰게 되었죠.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진 것 같아요. 진짜. 굉장히 빨라졌어요. 지금 네. 옛날에 줌 회의 같은 거 말 꺼냈으면 여러분 진짜 쟤는 귀찮아하는 애구나. 그리고 아파서 못 나오겠습니다. 쟤는 회사에 애정이 없는 애구나. 그렇죠. 한국에선 더 무서운 얘기겠습니다. 네. 로열티, 애사심, 충성 이런 단어가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요. 그런 거였는데 사회에 이게 평균값이라는 건 잘 바뀌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근데 평균이 이동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 대안으로서 작동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주력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그건 대안 중에 하나였어. 그랬었는데 그게 오히려 주력이 되는 경우도 생긴다. 그리고 줌 같은 경우 이런 일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줌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엄청 피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줌도 피곤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게더타운으로 가볼까?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맞아. 메타버스. 네. 아니 저 그 게더타운에 그 옛날 게임인 영웅전설 같은 그 일본식 RPG 같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귀엽죠. 네. 네. 근데 이거를 직장인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출근을 그걸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대안 레벨이 아니라요. 네. 줌이 우리에게 주는 피로도에 대한 것들을 다른 형태의 어떤 방법으로서 네네. 조금씩 낮춰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줌 같은 경우라면 늘 여러 사람이 날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긴장, 항진 상태에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다가오면 마술이 좀 커지고요. 네. 멀어지면 좀 줄어들고요. 가까이 다가갔을 때 얼굴이 보이고요. 아닌 경우에는 아이코나이즈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네네. 텐션을 좀 줄여줘요. 그러니까 실제 네. 물리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거리감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를 네. 보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사람들에게 안온감을 주는 구도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꼭 하이텍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우리가 그거를 해봤으니까 피로도를 아는 것이고 피로도를 아니까 그 다음 버전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써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일단 해봐야 거기에 문제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대규모의 실험이 가능해진 거죠. 아니 줌이 말이 좋아서 줌이지 그거 21세기형 감시 카메라거든요. 2003년도에 나왔던 게 스카이프였어요. 네. 지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왜 우리는 원격 이런 재택 이런 회의 시스템을 안 썼을까요? 그 좀 약간 불성실하다고 생각하고 만나서 느껴지는 그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부장님이 안 써서 그래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단순합니다. 의사결정권자라고 믿고 계신 분들이 안 쓰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장님이 야 줌이 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분들 적응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작년 말에 뭐가 나온 얘기 나왔어요. 네. 부장님이 줌에 맞들이셔가지고 회의를 계속 소집하신대요. 재밌다고. 이런 그런 부작용도 나왔었습니다. 그죠. 맞아. 부장님이 안 쓰면 아니 그 임원과 진짜 임원 있잖아요. 진짜 임원과 진짜 실무진 그 사이에 있는 부장님이 안 쓰면 진행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네. 상명하복 위계 이런 부분들을 무시를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 데이터에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 네. 상사가 아니라 동료 아닌가 이런 거 나오기 시작했어요.
상사가 아니라 동료다. 그러니까 직급이라는 게 우리는 계단처럼 올라가가지고 네. 누가 아래 위에 있는 형태의 것들을 지금까지 상정했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지금은 같이 일하는데 직급도 요즘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냥 매니저라 부르고 네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일하는 방식에서 더 유연하고 네. 창의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사가 아니라 동료인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네. 왜 동료인데 일을 안 하시지? 감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네요. 이전만 하더라도 관리직인데 일하시는 분들을 좀 더 네. 이렇게 독려하거나 과정을 체크한 정도의 수준으로 일을 하는 거였어라는 인식이 옛날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동료인데 왜 일을 안 하시지?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일상적인 정보들을 엄청 많이 남기니까요. 네, 일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네. 요번에 이직을 내가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퇴사 파티 같은 거 하는 거 나오거든요. 네. 네, 케이크도 사와요. 도비스 프리 그러면서.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요즘 사람들은 예전처럼 한 직장에서 평생 동안 가지 않는구나. 그다음에 대안을 나름 만들고 있구나.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금기시하지 않고 서로 간에 교환하고 있구나. 네.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요.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보고 그 안에서 뭐라 그래야 돼? 통찰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안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마이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냥 이걸 보고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렇죠. 맥락을 이해하는 네. 작업을 해야죠. 왜 도비스 프리가 나왔는지 네. 도대체 언제부터였으며 그런 사람들의 욕망은 어디서 기인하고 있는 것인지 네, 네. 더 이렇게 줌아웃 해보면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한 직업과 직장이라는 부분들을 내가 네. 온전히 나 인생에 전부 다 하나의 고울로서 가기 어려워지는구나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 네.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풀렸겠죠. 그죠? 예. 맞네. 그렇게 뚝 떨어질 때 풀릴 수 있었으면은. 그럼요. 예. 그리고 거꾸로 그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문제가 쉬웠으면 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그러시거든요. 일이 힘들어요. 그러면 당연하네요. 당신이 소중하니까요. 너무 좋은 그거다. 이게 내가 해도 되고 누가 해도 되고 감남이 해도 되고 을려다가 해도 되는 거면 그러면 유입이 무한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보상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어려워야 돼요. 어려우니까 내가 힘들어야 하는 거예요. 되고. 내가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앞에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통찰력이라 그럴까요? 데이터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스크리닝이 아니라 데이터 마이닝을 해내는 네. 그렇죠? 광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데이터를 보고 네. 해석하는 과정 자체를 밟아보셔야 되는데요. 네. 그러려면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 먼저 문제를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에 네. 대한 정의. 내가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잘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목표와 문제를 좀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는 이제 상업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하니까 네. 그러면 사업적인 형태의 어떤 문제를 얘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도와주세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저희가 이런 문제를 풀고 싶은데요. 문제가 뭔데요? 그러면 얘기하시는 게 매출이 안 나요. 근데 그건 목표죠. 네. 매출을 내고 싶다는 건 목표죠. 그죠. 문제는 뭐냐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런 형태의 어떤 방향성과 그다음에 타겟팅을 해왔는데 네. 이런 부분들의 결과가 모호하거나 혹은 잘못 나오고 있으니 어떻게 이런 형태의 어떤 착점에 대한 반응을 정교화시킬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목표와 문제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어떤 구조적인 사고의 어떤 체계화에 대한 부분들의 훈련을 좀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건 이제 랭귀지를 배워야죠. 뭐 그래서 언어라는 게 단순히 이런 한국어, 영어 이런 언어가 아니라 네. 뭐 컴퓨터를 운용하려면 컴퓨터의 언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한 그쪽에서 정해져 있는 로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업이라고 그러면 업에 필요한 언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 업종별로 되어 있는 도메인 날리지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배우고 마지막에 그 결과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네. 능력을 갖추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됩니다. 번역도 할 수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 언어에서 그 예, 일상 언어로. 맞습니다. 일상 언어와의 번역이 여러 사람들의 합의에 굉장히 소중한 그런 형질이에요. 그건 네. 갖추면 이제 영향력이 커지죠, 더. 이것도 그런 일상 언어로의 번역 결과물인가요? 최대한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설명을 친절하게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네. 이제 저희 한계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의 모든 것을 담지 못했지만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걸 잘 많이
뭐라 그랬지? 잘 정리를 해서 문제가 있어야지 이거를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찾는 과정이 되게 네네. 어려워요. 특히 한국의 교육이 뭐 여러 새로운 시도가 나오고 있지만 네. 정답을 내는 쪽으로 지금까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변별력, 그다음에 공정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의 수능도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을 요구받잖아요. 네. 근데 정답이 혼동되면은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규칙 안에 들어있는 한계만으로 정답이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너무나 변인도 많고 맞아. 환경도 다변화돼 있고 네. 계속 변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코어를 끌어내고 영향력의 우선순위를 정한 작업들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앞서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익숙하죠. 크리티컬 팅킹이라는 거 조금 더 자세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보통 많이 이런 일이 나오거든요. 미국의 굉장히 큰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들, 그다음에 인텔리전스 서비스들은 말이야 입사 문제가 어려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네네, 맞아요. 뭐 미국의 주유소가 몇 개 있는 것 같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구글의 입사 시험.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나오잖아요. 유튜브에도 예. 뭐 나오고. 예. 근데 그게 답을 내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 답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논리의 전개의 방법과 네. 그 사이의 가설과 거기에 따른 검증의 체계가 논리적인지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답이 뭐 3,000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넌 어떻게 생각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니? 그 과정에서 어떻게 수많은 형태의 가능성들을 하나의 더 높은 확률이나 아니면 논리로 전개하고 있니?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우리가 문제 풀 때 하다 답답하면은 맨 뒤에를 보고 한번 쓰잖아요. 이거 3 쓰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요즘 뭐 그러시던데 뭐 네. 자제분이 2학년인데 네. 숙제를 할 때 엄마 아빠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봤더니 그 알렉스한테 물어봤다고. 답안지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AI 스피커가 얘기해 준다고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했냐면 네. 그 친구 훌륭하네.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쓰는지도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 그런 형태의 어떤 단순한 숙련이라는 게 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더 나은 형태의 큰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그런 프로세스는 자동화될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뭐 장려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의 연습을 좀 시키는 것이 맞다. 저희 네. 이쪽이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런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크리티컬 띵킹 과정이 필요하다. 네. 그 과정을 이제 혼자서도 깨우치는 훌륭한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먼저 그런 일을 겪어봤던 분들한테 도움을 얻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도 저희 팀은 주로 이제 저는 전공이 이제 이공이지만 네. 함께 일하는 동료분들은 대부분 전공이 인문 쪽이에요. 진짜요? 네, 저희 팀은 분석 쪽이기 때문에 주로 전공이 경제, 사회, 심리, 그다음에 인류학 그리고 사학, 철학 이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모이면 이제 각자의 전공이 있죠. 네. 그러면 그쪽 전공의 언어와 사고의 체계와 한 공부들을 같이 섞어내요. 그다음에 먼저 오셨던 분들이 겪은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의 노하우를 전수해드리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공부를 계속 하는 게 일이기도 해요. 네네. 그래가지고 트렌드 노트라는 책을 매년 내고 있어요. 네. 벌써 올해가 6년째거든요. 트렌드 노트. 네, 그래서 그분들끼리 저작물을 만들어서 네. 그거를 세상에 이렇게 밝히고 다시 대중으로부터 말씀도 듣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는 이제 일이 공부고 공부가 일이고 네. 그것이 수련이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의 과정?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먼저 네. 저희 같으면 마이닝 마인드가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구나. 네. 마음은 어디에 표출되고 있지? 그분들이 남긴 자산들이 있잖아요. 네. 뭐 트위터, 블로그, 뭐 여러 가지의 소셜 미디어, 온라인에 남기시니까 네. 그건 마음의 조각이구나. 네. 그럼 다 모아서 얼개를 만들죠. 그래서 사람의 마인드 맵 같은 거 만들거나 문제 자체를 그렇죠. 발굴하는 게 어렵네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전체를 바라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가 오냐면 각자 하고 계신 일에서 풀지 못한 어려움들이 와요. 네. 그럼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싶냐 하면 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매운 라면을 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매운 라면을 많이 사 먹는데 왜 사 먹을까요? 그럼 데이터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중간고사가 나와요. 중간고사? 중간고사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에 이 매운 네. 캡사이신이 도움이 되네요. 말도 안 되죠. 네. 막 이런 건 발견이자 하나의 추론이자 네. 확인이자
그런 걸 기반으로 했던 프로블럼 솔빙이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중간고사 힘드시죠? 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그분들한테 위안이 되죠. 네. 뭐 이런 작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발견하는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 인간의 굉장히 큰 지혜가 요구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배제되기 어렵죠. 예를 들면 어떤 고객사랑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신 거죠. 끊임없이 합니다. 고객사에서도 어떤 자기들의 문제조차 발견을 못하는 단계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목표를 설정하신 다음에 가설을 세우세요. 가설. 그 가설을 저희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해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하나씩 조금씩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네. 이건 아니네요. 이건 아니네요. 네. 예를 들어서 소스의 맛이 아니네요. 면의 문제였네요. 이런 식으로 끝없이 나가는 거죠. 가설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라면 회사인데 스프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하고 스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설 검증을 해주세요. 아니라 면이었다는 근데 거죠. 보면 면이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없다면 답을 줄 수가 없는. 그렇죠. 그래서 목표와 문제와 네. 그 탐색의 과정과 문제가 밝혀진 다음에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에요. 네. 근데 그 과정에 저희 사람의 어떤 지혜와 데이터의 힘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뚝 떨어지는 건 아니네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풀렸겠죠. 그죠? 예. 맞네. 그렇게 뚝 떨어져서 풀릴 수 있었으면은. 그럼요. 예. 그리고 거꾸로 그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문제가 쉬웠으면 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그러시거든요. 일이 힘들어요. 그러면 당연하네요. 당신이 소중하니까요. 너무 좋은 그거다. 이게 내가 해도 되고 누가 해도 되고 감남이 해도 되고 을려다가 해도 되는 거면 그러면 유입이 무한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보상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어려워야 돼요. 어려우니까 내가 힘들어야 하는 거예요. 되고. 내가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와. 약간 스님 같았어요, 방금. 머리가 길지만 일이 힘들어서 고민인 당신께 드리는 말입니다. 네. 와, 진짜. 근데 여기 조심하실 게 있어요. 네. 힘든 것과 괴로운 건 다른 거예요. 힘든 건 공력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네. 괴로운 거 거기서 내가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는 내가 참을 수 있지만 괴로운 건 참으시면 안 돼요. 네네. 힘든 건 숙련을 통해서 나의 숙고를 통해서 네.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품이 커질 수 있죠. 네. 그건 내가 감내해야 될 몫이에요. 네. 근데 내가 거기서부터 고통을 느끼고 내 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길을 찾아야죠. 괴롭고 누가 괴롭히고 심지어. 그거는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역시. 네. 죄송한데, 혹시 그거 여쭤봐도 몇 년생이신지. 네. 아니, 외모를 실제로 보시면. 밝히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오래 했죠, 일을. 오래 그러니까 했죠. 되게 옛날 얘기도 하시고, 최근 얘기도 하시니까 더 헷갈려요. 경험이 좀 쌓이면 네. 너무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것이요. 네네. 뭐 그만큼 총기가 무뎌질 수도 있겠지만 네. 예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거.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옛날엔 말이야. 근데 이게 나 때는 말이야. 그건 나쁜 얘기인데요. 네네. 옛날에는 그거는 나쁘지 않은 얘기예요. 이렇게 발전했구나. 네.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러면 그 고마움도 알 수 있고 네. 예전의 경험으로부터 코어가 되는 욕망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기억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험이 많은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아까 근면함으로 승부 보던 때는 끝났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건 되게 슬픈 얘기인데요. 네. 사실 이거예요. 근면함이 빛을 발하려면 네.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방향이 올바라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근면함에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네. 이쪽으로 가도록 하자. 네. 누가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앞에 네, 계신 네. 분이. 네. 방향이 옳아요. 그러면 네. 근면하게 하면 그만큼의 성취가 날 테니까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게 죄송하게도 모터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해야 된다. 그럼 나의 밸류가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두 번째도 큰 위기지만 사실은 앞쪽이 이슈가 있어요. 방향성에 그렇죠. 대해서.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네. 우리가 삶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너무나 좋은 일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해보자라고 네. 이제 합의를 해온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분화되는 사회가 온 거예요. 분화된 사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예전에 끈끈함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사회가. 네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 식당을 여셨는데 네. 회식용 식당이에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주로 네. 밤에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막 부어라 마셔라 네, 막 네, 파도를 네. 태우고 그런 식당을 여셨어요. 네, 네. 근데 사회가 지금 그쪽으로 안 가고 있어요. 그럼 큰일 나요. 아. 뭐 전단지를 돌리고 뭘 해도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 일을 근면하게 준비를 한다고 해도 사회가 멀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먼저인 것이 지금 이슈예요. 변화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 방식의 관성처럼 되어 있는 방향이 네. 더 이상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동화 로봇을 어플라이한 그런 레이트에서 넘버 원이에요, 전 세계에서. 아, 우리나라가.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네.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네. 거꾸로 개인에게도 그 역동성에 준하는 현행화를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 경쟁력이지만 개인에게는 엄청난 압력이 들어올 거니까 네. 그걸 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거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을 좀 준비를 해야 될지.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네. 뭐 형태는 다르지만 상수처럼 우리한테는 명제 같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네. 저거잖아요. 무리를 지어서 생존했던 집단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뭐 인류가. 예, 진화를 네. 전공하신 선생님들 생명공학 전공하신 다 똑같이 얘기하세요. 우리는 집단 생활을 통해서 그렇죠. 뭐 사회학이건 심리학이건 네. 그러면 상호 간에 도움을 주고 이 집단에 대한 부분들의 배려가 될 수 있는 쪽은 남겠다. 네. 그 방법이 끈끈하게 예전처럼 갈 거냐, 좀 약간 성기게 갈 거냐, 네. 끈끈하게 방법을 다르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뭐 명제 안에 들어있는 방법론의 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평함, 공정함 이런 것들은 시대의 정신이죠. 네. 당연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나는 소중하고 상대도 소중하면 서로 존중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럼 그런 것들은 정말 명제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거기에 부합하면 네.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아,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시대의 트렌드와 일치하는가? 네. 그걸 먼저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네. 반복되거나 배치되면 그때는 전체 사회의 디맨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존재의 의미를 밝히기가 좀 어려워지죠. 아, 그러니까요. 아까 뭐 회식용 식당이라는 걸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네.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트렌디한 것 같은데도 시대 정신과는 좀 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직업들도 아마 고민해 보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트로스펙티브예요, 인간이 원래.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을 자꾸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잘 됐으니까 이게 잘 될 거야라고 희망한단 말이에요. 네.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를 보지 말고 지금을 보는 것이 맞다. 네. 그걸 이제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네. 미래에 유망할 것들을 그쪽 방향을 인정한다는 거죠. 지금의 방향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겠구나 우리는. 네. 우리는 다 평등하고 공평하고 자존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상호 요구하게 될 것이니까 네. 그만큼의 어떤 변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만약 공부를 한다면 네. 지금 뭐 저희가 대학생분들도 많이 네네네. 보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런 분야로 좀 공부를 만약에 저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송기령 부사장님이 학과를 선택할 수 있어요. 20살이라서. 네네.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하실까요? 글쎄 네. 저는 일단 많이 여쭤보시는 게 네.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이라는 얘기를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네네. 일단 답은 안 돌아가고 싶고요. 인생은 네. 우연의 연속이기 때문에 네네. 똑같은 일을 할 확률은 매우 낮아요. 네. 그래서 다시는 안 하고 싶고요. 그런 어려운 결정을.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코어가 되는 자신의 관심사가 포함된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코어가 되는 사람의 관심사. 어떤 생각을 알고 싶다면 뭐 심리학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나 아니면 또 인문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은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대신 랭귀지로서 데이터를 이해하는 능력은 탑재하셔야 돼요. 어떤 걸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게 네. 마치 예전에 당신 글을 읽을 수 있어요랑 비슷해질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의사결정할 때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네. 하나의 문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랭귀지를 이해하는 작업들이 필수로 요구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무크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네, 네, 네. 그쪽에 대한 공부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굳이 직업과 연결시킨다면 내 본질은 정해야죠. 내 본질. 예. 내가 좋아하고. 본진. 본진. 네. 나의 본진.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예요. 그러면 그래요. 뭐 어느 분야에서요? 낙농업의 소의
우유를 잘 만들고 채취하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목초에 대한 관리와 그걸 기반으로 했던 영양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야지만 실제적인 형태의 성취가 내가 했던 형태의 기회와 연결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도메인에 대한 부분들은 정하는 것이 옳다고 좀 봐요. 확실하게 내 분야를 정하고. 그렇죠. 내 그러니까 본진.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의 애호가 들어있게 돼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힘들어야 내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힘든 걸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좋아해야 버티죠. 그렇죠. 네, 다시 돌아갑니다. 맞아.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 어두운 방에 생각해 보면 내가 그걸 좋아했구나. 네. 내가 그걸 좋아하는구나. 그걸 발견하시는 것이 출발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도 결국엔 또 이 뭐라 그래야 돼? 내가 아주 우리 어릴 때부터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문제랑 결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거 한다고 다 답이 아니라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막 서피스 레벨에서 네. 할 수 있는 건 자동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운 로직과 네. 실제의 도메인이 결합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을 확보해야죠.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게 무조건 되는 건 없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있네요. 그러니까 발견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안에 들어있는 자질과 열망을 네. 발견하는 거고 네. 거꾸로 고객은 내가 묵묵히 해오면 저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우는 게 먼저지 알리는 네.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느 분야를 선택하건 그 분야의 경쟁자보다 앞서려면은 이런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데이터 언어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얹으면 내가 어떤 분야에 있던지 그 분야에서는 앞서 나갈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똑같이 아까 그거 있잖아요. 네. 아까 얘기하셨던 진짜 안 되는 직업. 회식 중심의 식당. 만약에 회식 중심의 식당 중에서도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서는 베스트한 회식 중심의 식당이 될 수 있겠네요. 당분간요. 네, 당분간은. 하지만 회식이 다 사라지면 의미가 없기 네, 때문에 네, 네. 그건 마지막 공룡을 보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방향은 네. 사회 변화에 맞춰 가야 되고요. 경쟁력은 그 맞춰 나간 것에서 능력을 가속화시키는 부분으로 써야 되는 거고요. 네. 그것보다 저는 근원적으로는 경쟁을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경쟁 자체를 안 하는구나. 경쟁을 왜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틀이 있으면 거기서 1, 2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누군가는 되게 힘들어할 거라고요. 네. 성취가 안 나오는 것보다 열패감이 들잖아요. 그쵸. 각자 다 다른 일 하면 안 되나? 다 다른 일. 네, 예를 들어서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혼자 하시잖아요. 이건 저 혼자 하는 거죠. 누가 나오면 짝퉁 아닙니까? 신사임당이라고 누가 또 걸어서 신사임당 하면은 이상한 거죠. 그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류가 되는 순간부터 거기에는 열의와 우위가 나오니까 네. 분류가 안 되면 되잖아요. 유일하면 되죠. 네. 그겁니다. 야,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아까 뭐 공룡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어떤 분야가 내가 유일하더라도 이게 커지고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기 위한 나의 노력을 경주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럼요. 혁신은 나아지기 위한 게 아니에요. 생존하기 위한 거지. 시장이 만들어지면 네. 또 100명, 1000명 오신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분들과 다른 형태의 고올과 표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게 혁신이에요. 혁신은 내가 살려고 하는 거다. 맞습니다. 뭐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겠네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와요. 네. 이게 좋아 보이면.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그거를 옆을 볼 게 아니라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난 이게 좋으니까. 내 길을 보고. 그럼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다른 분들이 그만큼의 네. 어떤 열정과 거기에 따르는 성취를 내기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과거는 카피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스텝을 밟을지는 카피를 어떻게 할 거야? 나밖에 모르는데. 그 누가 나를 카피하면 영원히 비하인드는 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하는 일을 그냥 깊게 가는 것만으로도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데이터를 보러 왔다가 인생을 배우고 저한테 이렇게 포춘 텔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점쟁이 같은 거죠. 디지털 포춘 텔러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그러하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네. 교류가 쉬워졌고 네. 모두가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한테만 좋은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텐션을 받으면 네. 그만큼의 나아지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야죠.
21세기 무릎팍도사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러네요. 문제가 있으면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무릎이 닿기 전에 답을 내는. 아, 그게 그거였군요. 네. 그래서 네, 재밌는 건 제가 굉장히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뵙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저희한테 문제를 주세요. 왜냐하면 앞서 있는 기업은 벤치마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계신 분들이 문제를 주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저희도 엄청 배우고요. 재밌는 거는 그분들의 문제가 비슷합니다. 시대의 변화, 사람들의 현명해짐, 여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본인의 하는 일을 현행화시킬 것인가가 꾸준한 문제예요. 현행화. 하나 더 늘어난 게 뭐냐면 글로벌화예요. 글로벌화. 옛날에는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 1등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있는 사람이랑 경쟁해야 돼요. 이유가 유튜브에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같은 안에 있잖아, 심지어. 네. 그래가지고 그 동네 가수분들도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아, 맞아. 플랫폼은 좋아요. 플랫폼은 그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전부 다 컨텐츠를 넣어주시니까. 근데 이제 플레이어, 크리에이터는 그만큼의 수많은 분들과 경쟁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나를 갈고 더 유니크하게 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 치열함에 대한 부분들이 비슷한 형태의 농도나 시점으로 저희한테 다가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을 봅니다. 네. 진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눈. 사실 근데 이번에 쓰신 그냥 하지 말라 같은 경우는 그 눈 없어도 읽을 수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보고 있어요. 세상을 보고 있는데 제가 책에 썼던 문장 중에 하나였는데 그 소설가 깁슨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미래는 와 있는데 공평하고 균등하게 온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는 미리 왔고 누군가한테는 늦게 온다는 거죠. 그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지의 문제예요. 누군가는 움직이면서 식당에 지금 바로 돼 있는 데가 많이 나왔네. 그다음에 드는 생각은 그럼 혼자 식사하신 분이 늘고 있는 건가? 그러면 나중에는 식당이 아니라 이제 딜리버리가 되겠네. 이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바는 보이지도 않고 그냥 이제 빈자리 있네.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섬세함의 차이거든요. 그다음에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해석하는 그런 날카로움에 대한 부분의 차이예요. 그래서 좀 더 섬세하고 민감한 분들은 미래를 지금도 보고 계신 거고 어떤 분은 끝까지 못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누가 바라고 안 시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까지 답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옳아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그분들도 답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때의 답이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자. 뭐 그런 얘기를 이번에 책에 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 한국의 변화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가 느낄 때는 예전에는 어떤 분야에서는 일본을 따라가면 됐고요. 어떤 분야에서는 뭐 중국이 더 잘하는 분야도 있으면 중국을 따라가면 됐고 미국이 잘하는 건 미국을 따라가면 됐는데 어느 순간에 다 따라가다가 비슷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럼 이제부터는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가가치의 그런 단계가 이제는 넘어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어떤 거였냐면 빨리 안전하게 값싸게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가가치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GDP 10,000불, 20,000불 때는. 30,000불, 40,000불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당신이 주는 게 어떻게 다른데?를 물어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만큼의 국리를 해야 되는 것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국의 구조인데요. 우리가 인구가 굉장히 애매한 인구예요. 5천만이라는 인구가 함께 모여 살기에는 복작복작거리고 소통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름의 어떤 규모의 비즈니스가 가능한 구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부의 크기가 그 내수에서 얻을 수 없을 만큼의 큰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육에서 나오는 굉장히 큰 부가 한국의 원동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쟁력을 글로벌 레벨까지 올리는 작업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유가 내수라면 우리가 규칙을 정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근데 글로벌이 경쟁하기 시작하면 어느 나라보다 산업의 특정한 부분은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의 적용이나 그것에 따르는 혜택을 보는 거에 되게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동화 로봇을 어플라이한 그런 레이트에서 넘버 원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거꾸로 개인에게도 그 역동성에 준하는 현행화를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 경쟁력이지만 개인에게는 엄청난 압력이 들어올 거니까 그걸 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좀 더 그냥 해서 되는 때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까라면까 생각을 하지 마.
이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끝났는데 네.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희망해온 거죠. 오히려 그게 더 편하니까. 생각을 안 하고 갈 수 있으면 굉장히 나는 때로는 단기에 위안이 되잖아요. 네. 하면 되니까요. 네. 근데 이제는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제가 강연 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네. 선배를 믿지 말라고. 걔도 힘들다고 지금. 걔도 힘들어. 사장님, 그래서 선배도 힘들어 해가지고 대리도 힘들고 부장도 힘들고 팀장 다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다 힘들어요, 임원도 지금. 힘들고 사장님도 힘들고. 저는 다 배우니까 네. 지금 변화가 빨라질수록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네. 엄청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특히 경쟁이 무한대로 가기 시작하면서 네.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이라는 게 굉장히 큰 분들의 의사결정이 전체 큰 집단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라도 엄청 숙고하고 계신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1시간 동안 인터뷰했는데 제가 한 10년은 더 지혜로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실제로 그렇진 않더라도. 오늘 그냥 하지 말라의 작가인 송기령 작가님 모시고 오늘은 저자로서 제가 궁금한 것들 많이 여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리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나에게 감정이 이입되고 그를 기반으로 내가 지금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읽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일을 도와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거를 그냥 뭐 잠깐 동안에 이렇게 타임킬링이라든지 아니면 흥미로운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생활에 내재화시키는 부분으로 네. 이게 충분히 의미를 주고 계신 거니까. 네. 근데 그때 그 의미에 저는 한 발짝 먼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think first. 네. 그 think 부분. first. 네. 알겠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그냥 하지 말고 생각하고 해보자. 오늘 송기령 작가님과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